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법, 소방학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챕터 4 소방기술자 여기 공사업법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는 여기 공사업법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방법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챕터 4에 가보면 소방기술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소방기술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술자라고 얘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소방기술자는 이 법의 그죠? 명령과 또는 법과 여기가 보면 시설법, 그러니까 시설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배우는데 관리업자 소속으로 이제 소방기술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죠? 법에 따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요건 이제 공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기술자들이고 얘는 시설법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업자 소속으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수행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업무 수행을 뭐 제대로 안 하면 벌금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건 뭐 기술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격 수첩이나 경력 수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건 이제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보는 거고, 또는 이제 학력, 경력 등을 인정받아서 이런 걸 인정받을 수 있죠. 그죠? 급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인정받은 사람은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이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이나 또는 자격수첩 같은 경우를 다른 사람한테 원래 본인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대여 금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힘써서 땄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할 때 쓰지 않고 그냥 본인은 집에 있고 자격증만 그냥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뭐다? 불법이죠. 네, 불법입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원래 뭐 200 정도 소방기술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제 자격증만 빌려주면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달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에 뭐 60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사람을. 대신에 그건 이제 찍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소방서 점검이나 이런 게 나가면 그런 거에 의해서 혹시 없으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기술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건 이제 대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막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취소, 자격 취소 또는 이제 벌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절대 대여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둘 이상 업체 취업도 안 돼요. 그죠? 기술자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동종업계에 하나 일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 또 일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중 취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다만 1항에 따른 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업무에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술자 업무를 다 하고 내가 저녁에 잠깐 가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요즘은 이제 배달일 많이 하더라고요. 저녁에 쿠팡이츠 같은 거 쿠팡이츠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본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치지 않는 경우는 괜찮다. 이 조항은 읽어보세요. 일을 똑바로 해라, 대여하지 말아라, 이중 취업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28조가 시험 문제가 좀 나오는데 청장은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이거를 여러분들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장이 이거를 인정할 수 있대. 그리고 또 청장은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뭐를 준대요? 얘를 준대요. 자격 수첩과 뭐를 준대요? 경력 수첩이라는 걸 발급할 수 있고 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와 2항에 따른 자격 수첩 및 경력 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으로 정한다. 행으로. 그래서 밑에 가보면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라고 해가지고 별표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별표가 10페이지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까 일단 청장이 인정한다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뒤로 쭉 갈게요. 이게 너무 많아. 근데 대부분 나오는 건 여기서 나와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구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이거를 전체를 보게 되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다음에 가보면 밑으로 쭉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26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썸머리를 넣어놨습니다. 요 정도 봅시다. 요 정도. 왜냐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연수만 알면 돼요. 이 연수를 알았을 때 얘가 시험 문제가 연수가 바뀌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건데 라고 고를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일 소방기술자인데 특급기술자다, 고급기술자다, 중급기술자다, 초급기술자 얘를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특급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 기술사, 제가 여기 위에다가 기술사, 관리사, 기사, 산업기사를 쓰겠습니다. 자, 요 숫자를 알고 계셔야 돼. 자, 내가 예를 들어 특급 기술자가 되고 싶다. 우리 소방기술자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특급 기술자는 우리가 배치받을 수 있는 현장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뭐 연면적 20만, 지하층 포함 40층. 그죠? 그럼 기술사는 무조건 할 수 있대. 공학기술사는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보면 관리사가 5년입니다. 8년, 11년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경력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당신은 특급 기술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기계전기 어차피 별도예요. 그리고 여기 고급이 나와요. 고급. 그러니까 얘가 특급이고 이제 고급. 기술사랑 관리사는 다 가능하고 5년에 8년이래요. 그죠? 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결국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중급.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가 3년이에요. 3년. 여기가 보면 나와 있죠. 산업기사. 그리고 초급은 다 할 수 있고 초급은 산업기사만 가져도 무조건 준대요. 요 정도는 보셔야 돼. 아셨죠? 특히 요 큰 거. 요 큰 거. 그리고 요게 다 3년 차예요. 3년 차.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8 빼기 5에서 3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뭐 이런 것까지 봅니까? 버리세요 라고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또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근데 외우기 어려우시면 어차피 외울 거면 다 외우는 게 맞는데 외우기 어려우시면 급 위에 거부터 특급이나 고급부터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이제 기술자 기준이고요. 자, 이번에는 방금은 이제 자격 기준이에요.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학력 경력을 가지고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관련 학과 아닌 건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이런 건 관련 학과. 그러니까 관련 학과니까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했을 때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박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학사가 있고 전문학사가 있죠. 고졸까지는 굳이 보지 마시고 여기에 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나오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3, 7, 11, 15. 요 숫자를 알고 계세요. 시작되는 숫자를. 그럼 얘가 이제 4년씩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고급은 1, 4, 7, 10. 그럼 여기는 1년부터 시작이고 플러스 30. 맞습니까? 자, 그리고 중급 같은 경우는요. 박사는 무조건 할 수 있고 여기가 2, 5, 8. 여기도 플러스 3년씩이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초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가보면 석사나 학사 무조건 할 수 있대. 석사 또는 학사 무조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전문학사로 가면은 여기가 2년이래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죠? 3년부터 시작해서 특급은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순서로 4년 차이가 나는 거고 고급은 1년부터 시작해서 3년 차이씩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급은 어차피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긴 2년, 석사부터 2년이고 3년씩 차이가 나고 초급은 2년이 있다. 요게 약간은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는데 처음 해보실 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보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다 보면 외워지실 겁니다.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건 무조건 한 번씩 봐야 돼요. 아셨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감리원 기술 등급. 자, 얘도 감리원이고요. 기술자고요. 얘 미안해요, 여러분들. 기술자고. 그리고 이제 감리원이 나오는데 이 감리원 기술 등급 자격은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격증이 나오죠. 그죠? 얘는 다행인 건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기준만 잘 아시면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특급 감리원이 되고 싶다. 중급이 되고 싶다. 초급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술사. 그죠? 그리고 관리사, 기사, 산업기사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특급 같은 경우는 기술사, 그리고 기사 8년. 여기 보시면 산업기사가 몇 년? 12년. 그죠? 자, 고급 같은 경우는 여기가 5년에 8년이네요. 자, 중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3년에 6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초급 같은 경우는 관련학과 학사 1년이나 전문학사 3년, 고등학교 소방학과 들어가 있고 기사 기계 1년, 산업기사 기계 2년. 그러니까 여기가 1년에 2년인 거죠. 그리고 여기 초급에서 이제 갔을 때 공무원 3년이 있을 거야.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소방공무원 3년 경력 있으면 초급을 준대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사가 없습니다. 아셨죠? 즉 관리사는 감리원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감리는 일반적으로 관리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감리에 대한 급 부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됐습니까? 대신에 여기 갔을 때 이런 연도 같은 경우 요거 위주로 특히 기사, 산업기사 위주로 조금 잘 보시면 돼요. 요 감리원 등급 같은 경우는. 아셨죠? 기사랑 산업기사 위주로 잘 보셔라. 그래서 8년, 12년, 그죠? 5년, 8년, 뭐 3년, 6년, 1년, 2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정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보면 감리원 말고 그죠? 점검자가 나와요. 점검자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시설법에 가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때 가서 정리할게요. 아셨죠? 요게 점검자도 특급이 있어요. 그리고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는데 요거는 시설법에 가보면 우리가 관리업이라는 업종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니까 그때 제가 앞에서 봤던 거 제가 뒤쪽에 끌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그때 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똑같아요. 어차피 특급 점검자는 관리사, 기술사, 기사 8년, 산업기사 10년 이거 똑같이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숫자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좀 편하겠죠. 학력 경력자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근데 학력 경력자보다는 요 점검자 기술 등급에 갔을 때 요거 있죠. 요거 기술 자격.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나중에 얘도 보시긴 하셔야 돼. 요건 어디서 정리하자고요? 시설법에서 정리합시다. 응?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제가 안 까먹으면 되는 거지. 제가 안 까먹고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넘어갑시다. 자, 다시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그 많은 페이지를 그냥 우린 뭘로 봤다? 썸머리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경력 수첩 이런 거 경력 다 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니까 제가 최대한 줄인 거 위주로 일단 저거 위주로 보세요. 페이지 다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앞으로 259페이지 가보시면 얘가 나와요.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나 예를 할 수 있대. 근데 1호와 2호 여기는 무조건 즉시 취소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 발급받은 사람.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사람. 근데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즉시 취소는 아니에요. 하셨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즉시 취소 사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거짓 부정.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요? 대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보면 둘 이상 업체는 즉시 취소는 아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거짓 부정일 땐 바로 자격 취소죠. 바로 자격 취소죠. 근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다? 요거. 아셨죠? 요게 좀 자세하게 지금 가보면 나와 있는데 2차 때 자격 취소네. 그치? 요게 좀 틀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주시고.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건 따로 나와 있는 건데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았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증을 그냥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런 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숨어 있는 거죠. 취소 기준 중에. 그리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죠? 이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28조에 이해가 보면 소방기술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게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자, 소방기술자 양성과 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청장은, 자, 누가 시키는지 꼭 보셔야 돼. 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전문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자와, 그죠?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아까처럼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의 양성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대요. 맞죠?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을 위해, 계속 양성인정교육훈련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술인협회에서 보통 해요. 기술인협회라는 곳에서 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청문에 관해서는 시설법에 따른 47조와 49조. 그래서 여기 가보면 지정 취소 기준이 또 있거든요. 49조에 청문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른데. 그러니까 시설법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나중에 살짝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이 47조와 49조 나왔을 때. 자, 그리고 1항과 2항에 따른 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 그래서 한 번 나왔던 게 요게 나왔습니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름 알고 계세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4개 이상의 이론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을 갖추려. 아셨죠? 4개예요. 4개에 요거 하나 알고 계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 이제 두 번째 가보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을 6명 이상 갖추래요. 그죠? 그래서 요게 숫자가 바뀌어 나왔었어요. 아셨죠? 두 개가 이제 숫자가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하고 6명, 요거 잘 알고 계시고. 과목별로 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래요. 그리고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워서 운영계획, 과정 및 과목, 그죠? 여러 개가 있죠. 교육 방법. 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거 이름은 지금 소방기술자 양성교육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양성인정교육이다라고 되어 있고, 기술자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결국은 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또 실무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 실무교육은 2년마다, 이게 약간 보수교육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원래 이게 여기 쓰면 안 되고 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자,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실무 보수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2년에 한번 받는다. 2년에 한번 받는다. 맞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교육사항의 뭐 수수료, 개시, 기재 등, 교육 수료사항의 기재 등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 조항은 잘 안 나와요. 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이나 또는 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리업이라는 건 나중에 배운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청장은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하며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방법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보통 이 실무교육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어디요? 소방안전원에서 합니다. 우리 기본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소방안전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실무교육이라는 걸 실시하더라라는 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방법, 절차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무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면 아래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래요. 그래서 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술인력 기준은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이런 기술인력 기준이 조금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사 4명과 교무요원 2명, 강사는 뭐 박사, 그죠? 뭐 전임 강사 이상, 자격증 소지, 2년 이상 단체에서 뭐 강의 경력, 맞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산업기사나 기능사 조금 더 낮은 자격증은 5년. 맞습니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그러니까 막 이제 자격증이 있고 약간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네요. 그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뭐 시설 장비 기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문제로 이런 것들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무교육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양성인정교육훈련기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가 요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지만 전담 인력이 6명이고 요게 2개인데 요게 4개 이런 식으로 나온 것 뿐이죠. 됐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챕터 5에 업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소방시설 업자협회. 근데 이 업자협회는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은 왜 만드는지 정도 보세요. 왜? 거기가 보면 이게 목적이거든요. 설립 목적. 시설업자는 업자의 권익보호와 기술의 개발 등 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자협회, 얘를 협회라고 얘기한대. 설립할 수 있대. 법인으로 하고 청장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뭐 설립회, 설립 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어떻게 설립 인가를 받는지 뭐 10명 이상이 발기한다 이런 것도 그리고 밑에 가보면 정관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협회 업무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제가 문제로 많이 돼요. 그죠? 행사 유치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업무 정도는 정리를 해가셔라 시험장 가시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셨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니까요.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보칙입니다. 자, 감독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은 시설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업체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출입해서 서류나 시설을 검사하거나 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서 내가 이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필요한 서류도 볼 수 있고 그저 보고도 요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청장은 자 여긴 시본서고 여긴 또 청장은 33조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안전원, 협회, 법인,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안전원, 협회, 법인, 단체 사무실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장이 위탁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위탁하는 내용을 뒤에 나와 있는 실무교육기관이나 또는 안전원 이런 곳에서 또는 법인 단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뭐 할 수 있대요? 점검할 수 있대요.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벌칙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1항과 2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하고 항상 무슨 조사 나오면 증표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정당한 업무 방해하거나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자, 청문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시설업 취소 정지. 이거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청문회라는 걸 열어서 뭐를 열어서? 청문회라는 걸 열어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정 자격 취소. 그죠? 근데 이게 정지가 들어가면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취소만.
자, 업종에 대한 건 취소 정지가 들어가 있지만 인정 자격 취소에 대한 건 취소만 들어가 있고 정지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 권한의 위임 위탁.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청장이나 그죠?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법에 가보면 되게 많거든요. 뭐는 청장이 할 수 있고 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한다고. 그래서 청장은 본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 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안전원에 위탁한다. 또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을 하고 자격, 학력, 경력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다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 나와 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 뭐 위주로? 요거 위주로. 대통령령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밑에 가보면 결국 여기에 가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요.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업무의 위탁은. 요걸로 정리하세요. 요거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청장이 실무교육을 실무교육기관이나 안전원에 위탁한대. 자, 청장이 실무교육을 하죠. 근데 이 실무교육을 여기에 위탁하래. 요 두 기관 이름 실무교육기관이나 어디 안전원에 위탁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전원 쪽에서 보통 실시를 하죠. 실무교육은. 아셨죠? 요거를 위탁한다. 됐죠? 자, 그리고 청장은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걸 이제 하냐면 능력평가에 대한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방염처리 능력이라던가 공사업법에 나오는 또는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소방시설업 시스템.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디에 위탁한대요? 협회에 위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회. 됐죠?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보면 시도지사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대. 똑같이. 자, 얘는 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거고 얘는 시도지사가 협회에 위탁하는데 대부분 시설업에 대한 등록 신청이나 또는 신고 절차에 관련된 거 다 여기서 합니다.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협회한테 위탁했을 때. 아셨죠? 자, 그리고 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자, 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협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고급 또는 중급 또는 특급, 그죠? 이런 급의 인정 있잖아요. 다 여기다 위탁을 하고 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다가 협회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업무의 위탁이. 근데 진짜 쉽게 나왔어요. 아셨죠?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어렵게 안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나중에 저하고 문제로 뒤쪽에 갔을 때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대통령령 쭉 나와 있는데 수수료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네, 뭐 청문 이런 것도 나왔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데 시도지사가 업자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그러면 시도지사가 업자 협회에 어떤 것들을 이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설업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뭐 시설업 등록 그죠? 뭐 신고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이런 능력평가는 다 어디서 해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청장이 협회에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벌칙. 자, 벌칙에 가보면 제일 센 법칙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한 줄이 빠졌더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아셨죠? 여기다가 이거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3년에 3천짜리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가 3년에 얼마짜리? 3천짜리. 그래서 시설업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영업을 했대요. 원래 시도지사한테 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리고 1년에 1천짜리랑 섞여서 요게 보통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을 때 이게 공사업법 벌칙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소방산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 등을 도급한 사람, 이게 다 1년에 1천이고 보기에다가 얘랑 같이 섞어놓고 다음 중 벌칙 조항이 다르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거 동그라미만 치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 설계나 시공을 했거나 또는 법을 위반해서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를 했다거나, 뭐 공사감리자 지정을 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이런 것도. 그죠? 요게 다 1년에 1천짜리고요. 자, 그리고 37조에 가보면 300만 원짜리가 나오는데요. 다른 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어떻게 한 사람? 빌려준 사람. 동그라미. 감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사람. 동그라미. 4에 2에 가보면 분리도급,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분리도급에 대한 그저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동그라미만 치십시오. 자, 뒤쪽에 가보면 40조 과태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공사업법상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무조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아셨죠?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요. 왜냐면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부분 다 동일하니까, 공사업법 쪽은. 그리고 4호에 가보면 현장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대, 공사 현장에. 그리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6호에 가보면 3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갔을 때 과태료 여기도 부과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건 똑같아요. 위반 행위에 대한 차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1년간. 이런 것들 체크 정도 해두시면 되겠죠. 최근 1년간. 그리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죠?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가 보면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개별 기준이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개별 기준은 나중에 봅시다. 아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공사업법이라는 게 이제 끝나는 거고,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예방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챕터 1, 요 총칙부터 해서 예방법은 다음 주에 가면은 아마 다음 주 하면 한 3분의 2 정도 끝나고 이제 다음 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셨죠? 그래서 예방법이 올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같이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챕터별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 풀어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근데 법규는 아마 이상한 거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크게 모르시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학개론 요약자로 이번 주에 올려드렸습니다. 법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추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될 거예요, 법규는. 왜냐하면 80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조금 우리 이번 주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또 테스트 올려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